이곳은 영원한 도전지, 산중의 지왕 K2다. 휘몰아치는 추위와 희박한 공기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죽음의 지대. 하늘의 절대군주 K2는 이들에게 정상을 허락할 것인가? 파키스탄 북부 히말라야. 산이 끝없는 산과 만나는 곳. 지구의 근육이라 불리는 이곳은 K2가 있는 히말라야 카라코람 산맥이다. 파키스탄을 대표하는 고산 도시 스카루두. 히말라야 카라코람 지역을 찾는 이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도시다. 대한산악연맹 부산 원정대가 K2를 등정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대부분의 원정대는 스카루두에서 3일 정도 머물며 각종 정보를 얻고 장비와 식량을 구입한다. 그래서 이곳은 큰 시장이 들어서 있다. 한 달 반이 넘는 원정 기간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량과 생활용품들이 등산 장비만큼 중요하다. 거기에 뭐 오이 하나씩 열심히 내는 오이하고 이제 캔하고 과일은 뭐 끝까지 하나씩 해요. 주로 그 채소라든가 과일, 그리고 건과일, 그리고 한국에서 주로 생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현지의 그 현지인들이 먹을 그 달이라든가 녹두, 뭐 밀가루, 뭐 기타 등등 티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원정은 대대적인 살림살이의 이동이다. 장비와 물품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도 원정대에 필요한 노하우다. 지금 장비를 지금 분류를 해가지고 포장을 하기 쉽게끔 가지고 올라가기 쉽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장비. 장비 점검과 짐 포장 작업이 끝나면 원정대는 K2 베이스 캠프를 향해 떠난다. 중국과 파키스탄 경계에 있는 K2는 1902년 영국, 오스트리아 합동팀에 의해 첫 등반이 시도됐으나 실패로 끝났고,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1954년에서야 9번째 도전팀인 이탈리아 원정대에 의해 초등정됐다. 파키스탄인들에게 하늘의 절대군주로 추앙받는 K2는 히말라야 거봉들 가운데 등정률이 가장 낮다. 부산 원정대가 K2 등반을 위해 아스꼴리로 향한다. 길이 대부분 산악 비포장 도로라 사륜 구동차가 아니면 달릴 수 없다. 얼마 못 가 차가 바위에 걸려 서고 말았다. 아스꼴리로 향하는 길은 산사태나 낙석이 많아 길이 종종 유실된다. 길이 끊긴 곳에서는 길을 내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 험한 산길을 새벽에 출발해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루 꼬박 달려야 한다. 차는 깎아지른 직벽 사이에 간신히 나 있는 좁은 산길을 달린다. 그 아래로는 짙은 회색빛을 띠는 시가르 강이 흐른다. 해발 3,000m, 아스꼴리 마을에 도착했다. K2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지막 마을이다. 아스꼴리 마을 주변으로는 초록의 밀밭이 넓게 펼쳐져 있다. 밀은 원주민들의 주식인 짜파티의 원료가 된다. 이름 모를 고봉들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인 도보 트레킹이 시작된다.
포터 일을 하기 위해 며칠을 걸어서 온 원주민들. 원정 시즌이면 다들 아스골리로 모여든다. 그러나 이를 분배하는 사다와 친분이 없으면 이마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이번에 부산 원정대에서 옮겨야 할 짐의 무게는 6톤. आप आगे बोलते जाए ना 모두 180명의 포터를 고용하기로 했다. 포터 한 명이 짊어지는 무게는 25kg. 이들의 하루 일당은 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다. 먼지가 많이 나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햇볕이 따가롭기 때문에 그 대원들이나 그 포터들이 화상을 입을 가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든 구간입니다. 파키스탄 산악 지역에서는 염소와 양을 방목해서 키운다. 원주민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양모는 튼튼하고 탄력이 있어 카페트로 만들어지는데 인기가 높다. 아스골리 마을을 지나 졸라 캠프로 향하는 길. 이제부터 구행길의 시작이다. 빙하와 함께 떠밀려온 바위와 자갈들이 넓은 구릉을 이루고 있다. 광활한 채석장과도 같은 이곳을 모래인 지대라 부른다. K2가 자리한 발토르 빙하에서 흘러내려 만들어진 것이다. 강렬한 태양빛은 자갈길을 달구고 그 열기가 발끝에서 온몸으로 전해진다. 홍보성 대정이 이끄는 부산 원정대는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목표로 2001년 초유 지난해 에베레스트 등정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K2의 도전장을 던졌다. 어떤 이들에게 산은 도전의 대상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겐 생계의 수단이다. 거대한 석회암지대를 이루고 있는 파키스탄 북부 지역. 이 지역을 관통하는 인더스강과 그 지류에는 석회가루가 그대로 녹아내려 희뿌옇다. 거칠고 험한 이곳에서도 생명은 자라고 꽃을 피운다. 낡은 다리 하나가 대원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오래된 다리는 끊어질 위험이 있어 한 사람씩 건너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다리를 만나면 여간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다. 멀리 눈 쌓인 고봉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히말라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맑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5,000m급 이상 무명봉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오랜 세월 인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에는 군부대가 많은데 당나귀들이 군부대 식량과 기름을 실어 나른다. 영리한 당나귀들은 한두 번 오간 길은 주인이 없어도 스스로 길을 찾아간다. 강을 따라 계속 이어진 모래인 지대. 고개를 숙여도 들어도 보이는 것은 빙하에서 흘러내린 바위와 잡석들 뿐이다. 점점 지쳐가는 대원들. 고도 3,000m를 넘어서면 고수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스스로 폐활량과 등반 속도를 줄여가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다.
때마침 갈증을 씻어줄 샘물을 만났다. 철분이 있어 그런지 맛이 틀리네. 입이 시원하게 잖아. 완전 약수네, 맛이 약수. 많아. 진짜 배겠다. 그렇지. 살감만 나와. 설탕이 너무 살가겠다. 석회암 지대에서 나오는 물은 철분 성분이 많아 단맛이 빠진 탄산수처럼 톡 쏘는 맛이 강하다. 키스바니. 그러나 원주민들은 이러한 약수를 찾아 마시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석회가루가 둔 강물을 마시고 자랐기 때문이다. 구조 헬기가 오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원정시 지나는 트래커들이 많이 몰리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빙하에서 흘러내린 물로 만들어진 두모르도강. 원정대에 짐을 맨 당나귀들은 익숙한 듯 다리를 건넌다. 오늘의 목적지인 졸라 캠프가 두모르도강 건너 상류 쪽에 위치해 있다. 8시간의 트레킹 끝에 해발 3,180m 졸라 캠프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외국인 트래커들이 자리를 잡았다. 길고 고단했던 하루가 저문다. 다음 날 원정대는 일찌감치 등반에 나섰다. 졸라 캠프보다 700m 고도가 높은 빠유 캠프가 오늘의 목적지다. 이곳에선 동트는 모습이 꼭 석양이 지는 듯하다. 일몰과 일출의 빛깔이 같은 곳, 지겨우리만큼 똑같은 하루가 이어진다. 원정대가 이끄는 180명의 포터들이 긴 행렬을 이룬다. 변변한 장비 하나 없이 운동화만 신고 짐을 나르는 포터들. 이들의 어깨에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다. 나이 들어 힘에 부치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이다. 한 번 낙오되면 다시는 포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고봉들은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그 높이만큼 깊은 빛과 그늘을 만들어낸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카라코람 산맥. 신은 그 가장 깊숙한 중심부에 K2봉을 숨겨놓고 모두의 체력과 정신력을 시험한다. 강이 보이자 포터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 목마름을 해소한다. 메마르고 거친 히말라야에서 이들은 이렇게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빠유로 가는 길은 사막과 모래인 지대가 강을 옆에 끼고 한없이 반복된다. 이 삭막하고 단조로운 길에 대원들도 포터들도 점점 지쳐간다. 우리 대원 한 명이 힘들어하는 포터에게 담배 한 개비로 위로의 말을 건넨다. 환갑은 좋게 지났을 나이에도 짐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저 안타깝다. 땅도 없고 가축도 없는 이들이 이곳에서 유일하게 돈을 만질 수 있는 길은 원정대의 포터로 나서는 것이다.
포터들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산이 그저 고맙고 그래서 히말라야 신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검은 암석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카라코람은 8,000m급 유명한 고봉들을 품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대장벽이다. 그만큼 가는 길이 험하기로 유명하다. 잠시 꿀맛 같은 휴식을 만끽하는 대원들과 포터들. 포터들은 등반 중 하루 2끼만 먹는다. 식사도 밀가루를 얇게 구워 만든 짜파티 2장과 차가 고작이다. 한 10시간 넘게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왜 안 나는 후회도 어제 마지막 한 1시간 남았을 때는 후회도 약간 들었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 그 베이스 캠프까지 이제 한 며칠 더 남았는데 오늘만 넘기면은 이제 바위에서 하루 이 달콤한 휴식을 취하거든요. 바위에서 하루 쉬고 그다음에 이틀 3일 더 지나서 베이스 캠프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K2 산을 보면은 기분 달라지겠죠. 대원들의 식사 준비가 한창인 국대장 나와. 엄홍길 대장을 비롯해 한국 산악인들과 오래 일을 한 덕분에 우리말이 유창하다. 이거는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도 다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오늘 점심은 여기 라면 끓입니다. 이제는 표정만 봐도 원정대의 심리 상태를 알아차린다는 나와. 부산 원정대를 위해 네팔에서 셀파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다. 덕분에 대원들은 매 끼니 걱정 없이 등반에 나서고 있다. 10일 만에 라면 먹으래. 계속되는 너덜지대와 주변을 위시하고 있는 설산의 봉우리들. 그 길을 따라 걷는 사이 빠유 캠프에 도착했다. 발티어로 소금이란 뜻의 빠유는 샘물이 풍부한 데다 나무가 많아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이다. 파키스탄의 규정에 의해서도 원정대는 빠유에서 무조건 하루를 묵어야 한다. 대원들은 준비해간 상비약으로 다친 포터들을 치료해준다. 괜찮아. 네가 아파서 온 거니까 그냥. 짐을 싣고 먼 길을 오느라 말도 상처를 입었다. 많이 찍혔네. 이거 딱지가 안 잖아. 한편에서 하용호 대원이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다. 5살 난 어린 딸에게 띄우는 편지다. 오늘 조금만 읽어봐 줄 수 있으세요? 윤서야, 지금 아빠는 아주 많이 높고 멋진 K2 산에 오를 거란다. 힘이 많이 드는 산이지만 참고 이겨내서 우리 윤서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싶구나. 아빠처럼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구나. 윤서야, 아빠가 갈 때까지 우리 윤서도 엄마랑 재밌게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단다. 아빠가 집에 가면 윤서랑 많은 시간 보낼게. 그럼 안녕. 포터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바위에서 하루 쉬는 것은 물론 원정대는 규정에 따라 소나 염소를 잡아줘야 한다. 포터들의 부족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다. 소 한 마리를 잡은 포터들은 신이 났다.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다. 포터들에게는 1년 중 가장 기쁜 날.
맛난 음식도 먹고 돈도 벌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들의 흥에 겨운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됐다. 다음 날 대원들은 해 뜨기 시작하는 4시 반에 일찌감치 길을 나선다. 해발 4,240m 우르두카스로 향하는 길. 40도 이상 올라가는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선 선선한 오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 중 대원들의 마음이 가장 급해지는 시간도 바로 아침이다. K2로 향하는 원정 대원들은 모두 7명. 이들은 1년여의 준비 기간과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원정을 기획했다. 히말라야 봉우리 중 가장 등정이 어렵다는 K2. 이번 원정은 대원 모두에게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도전이 될 것이다. 떨리는 하여튼 첫 원정에 K2까지 와가지고 기분 좋겠다. 응? 좋은 경험하고 자꾸 하여튼 추억을 많이 남고니 젊으니까 아직까지. 대원들 앞에 해발 6,610m의 빠유봉이 그 위용을 드러낸다. 우르두카스 캠프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 왔던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채석장이나 다름없는 여전한 돌밭길이다. 나무도 풀도 없는 황폐한 불모지. 바위와 잡석들이 흩뿌려진 기슭만이 길게 이어진다. 그렇게 쉼없이 오르는 사이 대원들은 거대한 빙하지대에 들어섰다. 바로 발토르 빙하다. 지구상 5대 빙하 중 하나로 그 길이가 57km에 달한다. 세계 제2위봉 K2가 발토르 빙하 위에 솟아있다. 발토르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은 큰 지류를 형성하고 아래로는 인더스강과 합류한다. 발토르 빙하 하단부는 자갈들로 뒤덮여 있다. 이제부터 대원들은 추위와 더위 그리고 고소 증세와도 싸워야 한다. 대원들이 걷고 있는 왼쪽으로는 트랑고 타워 산군이 모습을 드러낸다. 클라이머들이 평생에 한 번은 오르고 싶어하는 꿈의 거벽이다. 대원들의 발걸음이 무겁다. 해발고도 4,000m를 넘어서면 산소의 양이 평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는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도전이 된다.
광활하게 펼쳐진 발토르빙하는 강을 만들고 산을 깎아내며 카라코람의 장대한 자연을 완성시켰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자연의 무한함. 이것이 바로 카라코람의 가장 큰 매력이다. 저 정면 보이는 거죠. 확실해 보이는 게. 높이가 이제 8047이고 저희 등반 루트는 중간에 이제 쏙 들어간 울와르까지. 주변이 좀 경기가 팽팽하네 보네. 예, 그러니까 88년도에 한국 팀이 왔을 때 대자연이 빚은 완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카라코람. 그러나 그 산으로 가는 길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깝다. 빙하지대의 바위들은 얼음이 녹으면 한순간에 굴러떨어져 심할 경우 산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금방이라도 돌과 자갈이 굴러떨어져 대원들을 덮칠 듯하다. 멀리 산마루에 텐트촌이 보인다. 우르두카스 캠프다. 흰 눈을 안고 있는 연봉들이 눈앞에 잡힐 듯 보인다. 무려 10시간이 넘는 강행군 끝에 도착한 우르두카스 캠프. 내일부터는 더욱 험난한 여정이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잔설이 내려 주변 봉우리들을 하얗게 뒤덮었다. 그러나 순백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잠시다. 태양이 떠올라 햇살을 비추기 시작하면 잔설은 순식간에 녹아버린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 슬퍼들이 깃발 아래 하나둘 모여든다. 등반 중 숨진 포터들의 묘지다. 이들은 죽은 포터들 모두가 자신의 형제라 여긴다. 그래서 그들의 명복을 빌며 기도하고 자신의 안전도 기원해본다. 우르두카스를 지나 고로 캠프로 향하는 길. 거친 돌길의 연속이다. K2 정상 공격이 목표인 원정대가 왜 굳이 힘들게 걸어서 가냐 싶지만 이 과정은 고소 적응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6-7,000m 고도에 놓이게 되면 의식을 잃는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거봉들과 마주하는 즐거움도 놓칠 수 없다. 대원들이 빙탑지대에 들어섰다. 아우야, 이마 죽겠다. 대원들 곁으로 해발 7,821m의 마셔브롬이 눈에 들어온다. 60년대 미국 원정대가 정상 등정에 성공한 이후 40년 넘게 아직 어떤 이도 정상을 밟지 못하고 있다. 히말라야에 있는 산치고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 없다.
온전한 빙하지대를 걷는 대원들. 매서운 칼바람과 맞서며 걷고 또 걷는다. 알면 알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힘든 곳이 히말라야다. 숱한 이들이 이곳에서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며 산을 올랐다. 저 왼쪽에 그 브로드 피크와 그다음에 중앙 정면에 그 발토르 빙하의 수문장처럼 7,925m의 그 가셔브름 사봉입니다. 그래서 그 1985년에 그 보이텍 쿠티카하고 그 오스트리아의 로버트 샤워가 그 서벽 중앙벽을 다 등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 가장 훌륭한 그 캠프를 안 치고 등반을 7박 8일 동안 하거든요. 무언가에 이끌린 듯 히말라야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이 이곳을 찾는 것은 평이로운 대자연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싶어서는 아닐까. 대원들의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등반 중에는 늘 물 부족에 시달린다. 이런 깨끗한 물과 마주하면 오아시스를 만난 듯 반갑다. 등반하다 탈진해 죽은 것일까? 말 시체 한 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이렇게 죽은 동물은 그대로 까마귀 밥이 된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덩어리가 녹아 물이 되고 그 물들이 모여 작은 강을 이룬다. 포터가 이끄는 대로 말들이 차례로 강을 건넌다. 30분을 걸어가면 징검다리가 있는데 힘들어 돌아갈 엄두를 못 내고 대부분 이곳에서 강을 건넌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함께 봐야죠. 앞으로 떨리지? 배낭이 앞으로 쏠린다고 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짊어진 배낭 무게를 생각 못한 탓이다. 한바탕 소동에 다들 즐겁다. 빙벽으로 둘러싸인 봉우리들이 은백색의 빛을 발한다. 수직 빙벽에서는 스노 샤워, 작은 눈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고행 끝에 마침내 고로2 캠프에 도착했다. 포터들의 짜파티 굽는 소리에 하루가 저문다. 텐트 안에서 모처럼 편히 휴식을 취하는 대원들. 등반 중에 만났던 아이들과 주민들의 모습을 더듬어 본다. 평지에 내려서면 두고두고 그리울 얼굴들이다. 정사가 있네. 원정대에게 K2는 아직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험난한 여정 끝에 고로2 캠프에 오른 대원들. 이들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때 여름이라도 타포린 채를 깔고 또 이 새끼가 올라오지 않는 그 날판을 깔고 매트리스를 깔고 그다음에 극지용 그 침낭을